나는 원래부터 아줌마가 취향이었던 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취향은 평범한 편이었죠. 제 취향이 바뀌게 된 건 고딩 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은 경기도 외곽 쪽에 30년 넘은 아파트였는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전 동네에서 평생 살았던 저는 완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오며 학교까지 생판 모르는 곳으로 옮기니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친했던 친구들이랑도 다 떨어지고 산 아래 조용한 곳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사를 1학기가 시작하고 좀 지나서 가게 되었지 뭐예요. 평생 살던 동네와 빠빠이하고 원래 지내던 헬스장도 끊고 새로 구해야 되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니 여러 가지가 겹쳐 그때 좀 방황을 했었어요. 학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니기 진짜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과 말 좀 트고 괜찮아지긴 했어요. 제가 사교성이 밝은 놈은 절대 아닌데 알아서 애들이 저한테 말 걸면서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키도 컸고 중학교 때부터 헬린이로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또 또래들 잘나 보이는 애들이랑 놀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나니 학교에서도 새로 끄는 헬스장에서도 서서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일상을 되찾아가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담배 때문에 아줌마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가 고이 가을 다 끝날 때쯤 슬슬 추워질 시기였죠. 우리 학교는 흔히 말하는 좀 똥통학교라 야자가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야자 같은 건 안 했죠. 근데 제 생활 루틴이 집 학교, 헬스장의 반복이었어요. 아무튼 저 루틴에서 헬스장이랑 집 사이에 항상 담배 피는 시간이 껴 있었어요. 저는 일단 그 당시에 학생이다 보니 대놓고 담배를 뻑뻑 피워댈 수는 없었어요. 저의 담타 장소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고 후미진 장소이기도 했고 단지 아니지만 거의 사람도 안 오는 곳이었어요. 어쨌든 매일 헬스장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들러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워댔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일진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원하게 운동을 마치고 집 가는 길에 들러서 한 대 태우고 있었는데 니쁘장하게 생긴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평소에 누가 온 적이 없었으니 좀 당황했죠. 원피스 차림의 위에는 패딩 하나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는데 딱 보니까 옆에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가 저를 보고 내 쪽으로 온 것 같았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줌마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바로 일어나 담배 끄고 죄송해요 시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너 학생이지? 괜찮아. 뭐라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라면서 날 보며 대시시 웃는 거예요. 갑자기 왜 웃는 거지? 저는 좀 쫄아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더니 이 아줌마도 패딩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자가 담배 피는 걸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아줌마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옆에 고딩인 제가 쭈뼛거리며 가만히 있으니 아줌마도 신경 쓰였는지 말을 걸더라고요. 몇 학년이야? 이 아파트 살아?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속으로 이 아줌마 학교에 찌르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도 꼬박꼬박 대답을 해줬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아줌마가 우리 집 옆동에 사는 아줌마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평소 담배 피우던 장소가 여긴데 원래 낮에 쓰레기 버리러 오면서 잠깐씩 폈었거든. 나도 내가 있으니까 좀 놀랬어. 그러고 아줌마는 담배 2개 피를 연속으로 피더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여기서 계속 담배 펴도 돼. 안 잃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적당히 피워야 된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박았죠.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또래 여자 애들이랑도 교류가 없었고 성인 여성은 더더욱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아줌마가 좀 스타일이 괜찮은 것도 있었어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왔던 배우 김부성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부터 내심
그 아줌마를 만나려고 더 자주 담배를 피러 나갔던 것 같지 뭐예요. 신기하게도 그날 뒤로 거기에 가면 10중 8구 아줌마를 만나 노가리를 까고 담배도 같이 피우곤 했어요. 한참 뒤에 들어보니 아줌마도 나랑 담배를 피우는 게 신선하고 재밌었어. 일부러 자주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레 아줌마랑 많이 친해져 담배 친구가 되기로 한 거죠. 그날은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어요. 방학 때도 제 생활 패턴은 딱히 바뀌는 건 없었고, 여전히 공부는 안 했고, 원래 루틴에서 학교를 뺀 헬스장이랑 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연애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듣던 소리가 너 혹시 게이 아냐? 라는 소리였지만 멀쩡한데 이성이랑 접점이 1도 없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때 제 관심사는 오로지 운동과 옆동 아줌마였거든요. 우리 헬스장은 에어컨을 좀 빡세게 틀어주는 편인데도 저는 운동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진짜 흥건할 정도로요. 고강도를 하진 않는데 땀이 줄줄 빠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문제인 건 제가 더위에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을 극도로 극혐하지만 사나이 민철이 더위가 두렵다고 운동을 패스할 순 없잖아요. 여름에도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면서 옆동 아줌마와 맞담배도 열심히 폈어요. 그런데 이게 햇볕 쨍쨍할 때 바깥에서 담배를 피니 땀이 진짜 홍수 나듯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담배를 피던 장소가 그늘이 좀 있긴 했는데도 땀이 줄줄줄 흘렀어요. 아줌마가 걱정이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니? 아, 괜찮아요. 땀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라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 집에 가서 과일이나 먹고 가라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갔죠. 담배를 피는 장소에 아줌마랑 어딜 가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별 생각이 안 들었고 그냥 마냥 좋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탈 때부터 야릇꾸리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 끌림 지수가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줌마 뒤에 섰는데 그날따라 아줌마 목선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저를 자극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줌마는 상상도 못했겠죠. 조카 뻘 나이의 남자애가 자기를 이성으로 본다는 것을요. 아무튼 그렇게 아줌마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도 어색하니 실례합니다. 이러고 쭈뼛쭈뼛 들어갔어요. 근데 아줌마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 뭐예요. 둘뿐이었어요. 그날이 주말이라 뭐 아줌마 가족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긴 가족들이 있는데 누구를 초대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줌마는 에어컨부터 켜고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원샷을 했죠. 아줌마는 저보고 소파에 앉아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주방에서 과일을 손질을 했어요. 저는 앉아서 속으로 애국가를 재창을 하고 있었지 뭐예요. 여자한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느낀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진짜 더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속으로 정신없이 앉아 있는데 아줌마가 과일을 먹으라고 쟁반을 들고 오는데 아줌마가 좀 헐렁한 반팔 티를 입었는데 쟁반을 놓을 때 다 보이는데 순간 코피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아줌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더 다가가려고 부더니도 노력을 했었죠. 집에 과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 남는 거라도 갖다 드리면서 일부러 찾아가고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구라치고 아줌마 집으로 에어컨 쐬러 가도 되냐면서 담배 피우고 따라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제 가진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았고 그때 이후로 아줌마네 집도 자주 들락거리고 아줌마랑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지. 뭐예요? 아줌마는 같이 사는 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아줌마네 집에 들를 때마다 아무도 집이 없길래 하루날 잡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는 남편분과 이혼을 하신 지 몇 년 된 상태였고 아이들도
남편분이 데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급 숙연해졌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쓰레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들어보니까 나쁘게 헤어졌던 건 아니고 성격 차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들은 자주 만나러 가신다고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은 이혼을 하고 조금 지나서 다른 여자와 만나 재혼을 했다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뭔가 TV나 보던 그런 얘기라 신기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아줌마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과 헤어지고 몇 년을 혼자서 외롭게 지냈었다니. 아무튼 당시 고딩이었던 저에게 많이 복잡한 얘기였죠. 시간이 흘러 그날은 수능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운동 마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아줌마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민철이 수능도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줌마랑 기념으로 술 한잔 할까? 이게 웬 떡이에요. 아줌마가 지금까지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소리는 많이 했어도 술 먹자 소리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 문자 하나에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좋다고 칼답을 보냈죠. 그리고 몇 분 뒤 아줌마가 저녁 때 자기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하더라고요. 너무도 좋아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낑낑대면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지 뭐예요. 그러면서 다짐했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먼저 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저녁 때쯤이 돼서야 저는 초스피드로 샤워를 하고 엄마가 쓰는 향수까지 뿌리고 아줌마 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 향수 뿌린 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아줌마네 집에 갔는데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꼬무룩했던 게 뭐냐면 저는 술만 진탕 마실 목적으로 갔는데 아줌마가 준비하신 걸 보니 술은 소주 한 병에 맥주 2병밖에 없고 웬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한 얼굴로 멀뚱멀뚱 어색하게 일단 앉았는데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민철이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집밥 많이 못 먹는다고 했잖아. 많이 먹어. 그 말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평일 저녁에 따뜻한 집밥을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예전에 아줌마한테 그런 얘기도 편안하게 푸념을 들어놓고 했었는데 아줌마가 그걸 기억하고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였지 뭐예요. 일단 밥 먹고 술은 나중에 먹자. 그렇게 아줌마가 차려진 밥을 야무지게 먹게 됐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아줌마 밥이 우리 집밥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벌크업을 하면서 덩치도 좀 커지고 그만큼 먹는 양도 늘어가지고 진짜 존나 많이 먹었거든요. 아줌마 눈에는 그게 또 플러스 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기다리던 알코올 타임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소주 한 병에 맥주 2병. 안주로는 쥐포와 땅콩이 끝인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저는 아줌마랑 둘이서 술을 마신다는 거 자체에 의의를 뒀죠.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 술 자체를 거의 마셔본 적이 없었고 남들이 보기에 20살이나 처먹고 술을 마셔본 적이 없냐 이러겠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고 저는 당연히 제가 덩치도 크고 하니까 술 정도는 가볍게 마시겠지라는 허세 가득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마시는데 소주 반 병만에 저는 헬렐레 모드로 가버리게 됐지 뭐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먼저 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다짐까지 하고 왔는데 소주 반 병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줌마도 처음에 애가 몇 잔 홀짝이더니 반병 만에 만취 상태가 되어버리니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덩치감 못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너무 헬렐레 거리니 아줌마는 저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렸다는 거예요. 저는 땡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집 가기 싫어요. 더 마실래요? 하니까 아줌마가 알겠다며 일단 찬물로 세수하고 오라면서
화장실로 제 등을 떠밀었지 뭐예요. 찬물로 몇 번 착착하고 나니 정신은 돌아오더라고요. 쪽 팔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갈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오기가 오르니 없던 자존심도 생기는 게 남자잖아요. 최대한 멀쩡한 척을 하며 나와서 아줌마한테 괜찮아요. 좀 더 있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오케이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라고 저를 앉히시고 우리가 먹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애가 소주 반 병 마시고 마탱이가 가는 거 보고 술병은 치우기로 한 거겠죠.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아줌마는 정리를 하며 이런저런 실없는 얘기나 하며 시간을 죽 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술의 힘이었을 거예요. 뜬금없이 아줌마 좋아요라고 박아버렸지. 뭐예요. 제가 뜬금없이 좋아한다고 하니 아줌마가 처음에는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술 취해서 하는 잡소리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닦으면서 깔깔 웃으시는데 그 와중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진심인데 취해서 한 소리도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아줌마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니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아줌마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줌마 앞에 서서 진짜 진지한 눈빛으로 아줌마를 보면서 말을 했죠. 저 지금 농담 아니에요. 저 진짜로 아줌마 좋아해요. 그제서야 아줌마도 얘가 진심이구나 싶었는지 테이블을 닦다 말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진짜 술의 힘이 대단하긴 한데 그때 분명 정신은 멀쩡한데 취기가 가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취기 하나로 행동이 대범해진 거죠. 아줌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줌마를 강하게 끌어안아 버렸어요. 아줌마도 놀랬는지 짧게 소리치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안고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했지 뭐예요.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계속 그러니까 아줌마가 일단 알겠다고 놓아보라고 하는데 일단 놔드렸죠. 저는 흥분감에 숨이 거칠어졌고 그건 아줌마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죠. 그때 저는 여기서 좀 더 밀어붙이면 아줌마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줌마한테 속삭이듯 얘기했어요. 저 아줌마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줌마는 저를 올려다보시며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무언의 긍정이라고 멋대로 해석을 하고는 아줌마의 입술에 그대로 입술을 박아버렸고 아줌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 첫 키스였다니까요. 그날이 제 첫 경험의 날이었죠. 저는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짐승 같았는데 아줌마는 그거를 다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채 5분도 안 돼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줌마가 너 끝났니? 이러는데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렇게 오뚜기 3분 카레 마냥 3분 정도 지나니 끝나버렸고 다행히 아줌마가 날 이쁘게 봐줘서 완전히 파트너의 관계가 돼 버린 거예요. 당시 아줌마는 일도 안 하실 때였고 나 또한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 아주 프리할 때여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었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내 세상의 중심은 오직 운동이었어요. 런닝맨, 김종국 형님처럼 우람한 근육을 갖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 하나로 헬스장에 살다시피 했죠. 덕분에 자칭 몸짱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애 경험은 제로였어요. 이성? 글쎄, 헬스 기구만큼 흥미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나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건 수능 끝나고 몇 달 뒤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의 태숙 아줌마 때문이었죠. 42. 나이만 들으면 아줌마였지만 솔직히 태숙 아줌마는 꽤 예뻤어요. 하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 보이는 동안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아줌마에게 끌렸던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연은 조금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바로 아파트 단지 뒤편 흡연구역이었어요. 나처럼 해숙 아줌마도 골초였거든요. 어쩌다 보니 매일 담배 연기 자욱한 그곳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편해졌어요. 해숙 아줌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사 와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혼 후유증인지 사람 만나는 걸 꺼린다고 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 담배를 더 피우게 되었다는 말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어요. 나 역시 운동 말고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혜숙 아줌마는 만날 때마다 내 몸에 감탄했어요. 어머, 팔뚝 좀 봐. 진짜 단단하다. 어머머, 허벅지도 장난 아니네. 운동을 얼마나 해야 이렇게 돼? 쑥스러운 칭찬이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특히 아줌마가 내 팔뚝이나 허벅지를 툭툭 건드릴 때면 묘한 설렘이 가슴 속에서 피어났죠.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점점 혜숙 아줌마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좋아한다기보다 끌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만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아줌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아졌어요. 20살 인생, 운동밖에 모르던 순진한 수총각에게 40 넘은 아줌마는 너무나 강렬하고 새로운 존재였죠. 그녀의 웃음, 나긋나긋한 목소리, 가끔씩 스치는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학 전까지 시간은 남아돌았어요.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돌아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무료한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숙 아줌마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정태, 오늘 낮에 시간 있어? 집으로 올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오만 가지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혹시 아줌마도 나를?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네. 시간 많아요. 왜 그러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답장했죠. 심심해서.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낮술이라도 한잔 할까? 낮술. 아줌마와 단둘이 낮술이라니. 이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혜숙 아줌마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도 그녀 집에서 한잔하자는 말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혜숙 아줌마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화사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옅은 화장까지 한 모습은 정말이지 넋을 놓고 바라볼 만큼 아름다웠어요. 어머, 정태,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네. 아줌마는 특유의 살가운 미소로 나를 맞이했죠.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줌마도 엄청 예뻐지셨어요. 호호. 고마워. 젊은 남자한테 예쁘다는 소리 들으니 기분 좋네. 아줌마는 돈도 많아 보이고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왜 혼자 외롭게 지내세요? 평소 궁금했던 걸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줌마는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남자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전 남편도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거든. 그래서 위자료는 넉넉하게 받긴 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지. 그럼 외로울 땐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아야지. 혼자가 편해. 다시는 남자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너 뭘 안다고 자꾸 남자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알 건 다 알죠. 나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어요. 사실 저 아줌마 좋아해요. 아줌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아줌마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점점 더 좋아졌어요.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내 안의 남성성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혜숙 아줌마 앞에서만큼은 나도 남자이고 싶었어요. 아줌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얼굴은 붉어졌지만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죠. 오히려 호기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너 여자 경험은 있니?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요.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모태솔로예요. 아줌마는 살짝 웃었네요. 수총각이네. 네, 그래서 말인데 아줌마가
제 수총각 딱지 좀 떼주시면 안 될까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마음속으로 연습했는지 몰라요. 아줌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죠. 나도 사실 정태랑 연애하고 싶었던 적 많아. 네? 정말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번 기억나? 마트에서 장 보고 오는 날에. 뭐요? 갑자기 웬 마트 얘기지? 의아해하며 되물었죠. 아니, 그때 장바구니를 낑낑대며 들고 가니깐 정태가 번쩍 들고 대신 들어줬잖아. 그날 되게 멋있어 보였어. 남자답고. 아줌마는 얼굴을 붉히며 말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었는데 아줌마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아도는 게 힘뿐이잖아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날 나 정태한테 완전 반했어. 아줌마는 장난스럽게 윙크했죠. 에이, 뭐 그런 거 같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최고였어요. 아줌마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니 꿈만 같았죠. 그렇게 시작된 낮술은 밤늦도록 이어졌어요. 소주병이 비워지고 맥주병이 테이블 위에 쌓여갈 때쯤 우리는 이미 꽤 취해 있었죠. 해숙 아줌마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정태야. 아줌마는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죠. 오늘 우리 같이 있을까? 아줌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네. 좋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옆에 아줌마가 잠들어 있었어요.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는 아줌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죠. 어젯밤의 격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불을 살짝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아줌마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아줌마가 눈을 떴어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죠. 잘 잤어? 네. 아줌마 덕분에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정태,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비밀 친구 하는 건 어때요? 아줌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비밀 친구 하자. 우리 둘만의 비밀. 그렇게 우리는 비밀 친구가 되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아파트 주민으로, 밤에는 뜨거운 연인으로. 만날 때는 주로 아줌마 집이었고 가끔씩 드라이브를 가거나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이었고 나는 아줌마에게 젊음과 활력을 주는 존재였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나는 대학 생활에 적응했고 아줌마와의 비밀 연애는 더욱 깊어졌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고 아줌마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죠. 어느 날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이별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동안 아줌마와 쌓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고 슬펐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이었어요. 아줌마 아니, 혜숙 씨, 정말 축하해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네요. 아줌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싶었거든요.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어요. 정태야, 정말 고마워. 정태,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정태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았을지도 몰라. 제가 더 고마워요. 아줌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
남자가 뭔지도 알게 됐어요. 혜숙 아줌마와의 비밀 연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도 했지만 가끔씩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혜숙 씨의 마지막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많이 사랑했었어. 그 짧은 한마디는 아직도 내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네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혜숙 씨와의 사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첫사랑이었어요.